그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 고대어가 국내 학자들 지금까지 찾은 것이 채 200개도 안 된다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150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국 5세기 이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휘를 다 찾아도 200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어휘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 200개 어휘도 주로 삼국사기 지리지 34권부터 37권에 있는 지명과 인명을 근거로, 거기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이제 우리 어휘를 찾은 겁니다. 그 이외에는 자료가 없어서 기록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200개도 못 찾은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5세기까지 200개의 어휘만 갖고 살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고대 어휘, 우리 한국의 고대 어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드라비다어 또는 가장 좋은 타미러를 보고, 그 타미러를 보고 우리 고대어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500개 정도는 찾았으니까 그 500개 안에 우리와 유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동일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어휘들 중에, 그러니까 타밀, 우리가 한국어와 타밀어 유사성을 위해서 찾은 어휘들 중에 한 80% 정도가 타밀 고대 상간문학에 보이는 어휘들입니다. 즉 BC 5세기부터 AD 5세기 사이에 타밀 문학서에 나오는 그런 어휘들입니다. 즉 이 말은 지금 거기에 나오는 어휘와 지금 한국어가 같다는 말은 그 당시에 교류를 해서 두 말이 같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 타밀 고대 문학서에 나오는 말과 같은 우리말이 한국 고대의 어휘였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류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그 국내, 우리 한국의 고대 역사서와 그다음 중국의 저서, 그다음에 한국의 여행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1세기부터는 인도와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걸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타밀어가 우리 한국 고대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대 어휘의 보고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타밀 고대 문학이 BC 5세기부터 AD 3세기 또는 5세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시기에 우리 한국 고대어와 타밀 고대어가 교류했을 가능성, 그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 고대 사서에 나와 있는 그 실마리들을 찾아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역사서인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있는데요. 이 삼국유사에 가락국기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 가락국기는 말 그대로 가야의 역사를 이련 스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건데, 이 가락국기는 이련 스님이 직접 지으신 것이 아니라 가락국기 맨 첫머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자로 문묘조 대강연간 금관 지주사 문인 소차냐 금 야기 제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묘조라 그러면 고려의 문종 때라고 합니다. 이때가 1075년부터 1084년 이 시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1세기 초죠. 이 시기에 금관지주사, 그러니까 금관지주사는 지금 현재의 김해지방입니다. 그 김해지방의 문인이니까, 당시 문인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문학자라든가 또는 사학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인이 소차냐, 그 지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락국기는
11세기 초에 김해 지방의 한 문인이 지은 겁니다. 이것을 야기 제지. 그래서 오늘에야 이렇게 줄여서 그래서 싫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님께서 그 11세기 그러니까 삼국유사가 편찬된 때가 1281년입니다. 그러면 1775년부터 1884년 그 사이에 그 김해 지방의 문인이 지었으니까 약 한 200년 후에 이련 스님께서 그것을 요약해서 삼국유사에 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문인이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자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소설처럼 또는 그냥 마냥 거짓 허구만 실어 놓았을 리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속에 이제 가락국기 이야기 속에 전부 다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허황옥 관련 지금 인도 아요디아라는 지방에 허황옥 기념공원도 조성되어 있는데 그쪽에 대한 지명에 대한 그 실마리가 들어있는 그 부분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수로 왕이 나라를 건국하고 조금 안정되니까 신하들이 이제 혼인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수로 왕이 아니다, 나는 배필이 정해져 있다, 좀 기다려 봐라 이렇게 해서 그걸 자꾸 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건무 24년 그러니까 서기 48년 7월 27일에 김수로 왕이 신하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 어디 저 바닷가에 나가면 배 한 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반갑게 막 갑니다. 그래서 산에 위에 봉화에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말한 김수로 왕이 말한 그 해안가에도 가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니까 정말로 남쪽 저 밑에 어귀에서 빨간 돛을 단 배가 여러 척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에 있던 봉화 자비가 이제 봉화를 올리니까 이제 그때서 사람들이 막 육지로 달려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 왕궁으로 가시자라고 하니까 허황옥이 내가 너희들을 누군 줄 알고 어떻게 믿고 따라가느냐 이렇게 해서 안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시 궁에 와서 김수로 왕에게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수로 왕이 그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의관을 갖춰 입고 뭐 표현상으로는 60여 보라고 하니까 가깝게 궁궐 바로 앞쪽에까지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왕이 임시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허황옥 있는 데까지는 가지 않고 그 궁궐 앞까지 나와서 이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황옥 공주에게 전하니까 이제 그제서 허황옥 공주는 배에서 육지에 내려서 산에 오른 다음에 특이한 것을 합니다. 자신이 입고 온 비단 바지를 벗어서 산신령에게 패백으로 바쳤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그 당시에 하나의 어떠한 뭐 형식, 혼인 형식 중에 하나였던 거 아니면 어떤 제를 지내는 하나의 형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허황옥이 이제 임시거처로 와서 이제 김수로 왕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황옥이 이제 김수로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첩시 아유타국 공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성허 명황옥 년 28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유타국 공주고 성은 허씨고 이름은 황옥, 그 다음에 나이는 28, 그러니까 16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 부왕과 그 모후가 꿈을 꾸게 됐는데 이제 천상의 상제가 꿈속에 나타나서 가락국에 김수로라는 자가 있는데 나라를 지국했는데 아직 배패를 정하지 못했으니 뭐 당신들의 딸을 보내서 혼인을 하게 하라, 이렇게 꿈속에서 상제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그 허황옥의
부모가 이 말을 허왕후에게 하고 곧바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허왕후가 이제 떠났는데 그 인도에서 여기까지 배를 타고 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테니까 처음에는 나갔다가 그 방향도 잘 못 잡고 또 풍랑을 만나서 실패를 합니다. 다시 돌아온 다음에 뭔가 풍랑을 방지할 수 있는 그것을 싣고서 다시 이제 김해지방 또는 창원지방 앞바다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도달해서 지금 이제 김수로왕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게 배를 타고 왔다고 이제 김수로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수로왕도 화답으로 나도 이제 신하들이 혼인하라고 했는데 나는 따로 정해진 혼처가 있으니 곧 올 거다 이렇게 해서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화답합니다. 자, 여기서 이 시기가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건무 24년을 서기 4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월에 출발했으니까 그 다음 출발해서 7월 27일에 도착했으니까 많게는 5월, 6월, 7월에 3개월에서 한 8, 90일 걸렸을 거고 또는 적게는 한 75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과연 인도에서 이렇게 한반도의 김해 또는 창원까지 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벌써 이 시기는 서양의 기록 여행 그 항행 기록에서도 비슷한 유명한 기록이 있고 또 인도와 저 이집트 간 로마 간 왔다 갔다 한 그 해양 교류 상업 기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BC 이전부터 1세기 되면 굉장히 활발해지는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에리트리아 안내기 또는 에리트리아 항행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집트부터 그 백길 바닷길을 쭉 따라서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런 지방까지 갔다가 다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그죠 예멘 오만 여기 갔다가 다시 저쪽으로 쭉 걸프해으로 쭉 올라가서 이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인도까지 도착해서 인도 여러 항구를 돌고 다시 거기서 해안선을 타고 딱 올라가서 동남아의 현재의 미얀마, 버마 거기까지 와서 중국 상인들과 무역 그 품목과 그 과정을 짤막하지만 자세히 적은 그런 기록입니다. 인터넷 쳐보시면 The Periplus of Erythraean Sea 이런 걸로 쳐보시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항구라든가 공개되어 있고 또 일본은 벌써 몇십 년 전에 그것을 일본어로 주역 역주소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역주소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인도에서 한반도로 그 김해까지 배를 타고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주가 김수로왕과 이제 만나고 이제 배사공들을 이제 보내는데 그때 이제 15명에게 각각 쌀 10섬과 배 30필씩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벌써 그 돌아갈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항로가 개척되어 있었고 상당히 쌀 10섬과 배 30필을 각각 줬다고 하니까 상당한 어떤 거리에 그런 수고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1세기 때 인도와 우리가 벌써 교류했음을 이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유타라고 우리가 읽지만 유자는 넘을 유도 되지만 멀 요도 된다. 그래서 아요타라고도 읽습니다. 그래서 아요디아가 발음상 정확히 맞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있긴 한데 그런 문제들은 또 차치하고 일단은 48년에 우리가 배를 타고 온 허왕옥 공주와 김수로왕의 만남에서 볼 수 있듯이 벌써 인도와 인도 문명과 우리가 1세기 때부터 그렇게 교류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 첫 번째 기록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록은 역시 삼국유사에 귀축제사라는 그런 편이 있습니다. 그런 절이 있는데 그 귀축제사는 이런 스님께서 의정이 중국에 아주 유명한 그 고승전을 쓴 게 있죠. 그 대당서역 구법 고승전 이렇게 해서 의정이라는 사람이 7세기에 그러니까 약 24년간 그러니까 671년인가요? 그렇게 해서 694년에 돌아왔으니까 약 24년간 그러니까 여행하고 그동안 한 20년은 인도에서 있으면서 불교를 공부하고 인도에 가서 공부한 그 역사적인 스님들을 정리한 고승들을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인데 그 책에서 고구려 승과 그다음 신라승에 대한 그 천주교가 신라승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총 이제 9명이 나오는데 역사상 쭉 기록이겠죠. 의정이 갔을 때가 7세기니까 그 이전부터 쭉 간 그러한 스님들을 다 정리했으니까 최소한 5세기, 6세기 이 정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뭐 그 이전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나오는 스님들에 대한 생물령대를 지금은 알 수 없고 그 이름만 지금 그 책 속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각훈이라는 분이 13세기 초에 그러니까 이련 스님 쓰기 전에 해동고승전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내용을 거기다 싣고 그 다음에 13세기 말 그러니까 1281년에 이련 스님이 다시 그 내용을 두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귀축제사 즉 귀축 그러니까 인도의 천축에 돌아간 제사 모든 스님들 또는 뭐 유사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짧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리아발마 승려부터 현태 뭐 현가 뭐 이렇게 여러 스님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특기할 만한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먼저 그 원문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문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한번 해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에 천축인 호, 해동, 운, 구구타, 예설라. 그래서 보면 천축인 즉 인도인은 호, 부른다, 해동이 물론 우리가 해동성국 발해를 떠올릴 수 있지만 해동이 한반도나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인도나 어떤 서역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동을 부른다. 뭐라고? 구구타 예설라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 내용은 그러니까 7세기의 의정이 정리해놓은 그 내용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그래서 부른다. 그래서 구구타는 구구타언 개야 이렇게 합니다. 구구타는 닭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설라언 귀야. 그래서 예설라는 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구타 예설라는 닭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붙여서 개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닭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그 뒤 구절을 좀 더 보면 피토 상전은 기국 경 계신 이 취존 기국 경 계신 이 취존 그래서 대령우 이 표식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구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피토라는 것은 천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천축 사람들이 상전은 전화서 말하기를 전하는 말에 의하면 기국은 여기서 이제 해동이 되겠죠. 뭐 신라나 고구려가 될 텐데 기국 경 계신 그 나라는 닭의 신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취존 이것들을 우러른다 뭐 이렇게 숭앙한다 그래서 령우 그 새 깃을 얹어서 표식이야 그것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그 공경함을 우러름을 표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귀, 닭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자에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조우관이 나오는 거죠. 둔왕 석굴, 둔왕에 보면 이제 조우관들, 즉 해동에서 왔을 법한 조우관들이 나오고요. 조우관을 한 사신들이 나옵니다. 그 둔왕 석굴에 아프라시아 궁전에도 조우관을 쓴 이쪽 고구려의 사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궁전에 나오는 그 사신도, 즉 조우관을 쓴 사신이 고구려인지 신라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논쟁이 있습니다. 뭐 대체로 계림이나 계귀는 신라로 보지만 또 그렇지 않고 고구려로 보는 학설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기록에 의하면 역시 그 기록이나 그 석굴에 나오는 조우관을 쓴 사실을 보면 분명히 의정이 그 써놓은 천축인들이 해동을 구구타 예설러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틀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분명히 신라 또는 고구려 사신이 그 조우관 즉 관모에 새깃을 꽂고 가 있는 그 그림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면 확실한 것 같고 아까 1세기 가락국기의 기록이 1세기였고 그 다음에 이 조우관의 내용이 7세기에 기록된 것이지만 그 이전부터 쭉 있었을 테니까 최소한 5, 6세기에도 어떤 교류가 서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록을 가지고. 그러니까 1세기, 5, 6세기, 정확히는 7세기니까 5, 6세기 그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나오는 귀축제사에 나오는 고구려나 신라승의 어떤 생물연대만 알면 훨씬 더 이른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세기까지의 이제 교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사서의 내용을 또는 서적의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명한 8세기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국전이 있습니다. 이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국전은 지금 해로의 어떤 여정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아직 잘은 모르지만 여간에 724년부터 727년까지 4년간 아시아를 다 여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또는 넓은 지역을 여행한 여행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승려들과는 좀 달리하는 기존의 승려는 구법, 즉 불법을 구하러 간 거라면 해초 스님은 여행기에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에서도 그 불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30%도 거의 안 되고 나머지는 민속이라든가 그들의 사람, 생활하는 어떤 문화 형태, 문명 형태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도를 거쳐서 현재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더 넘어서 뭐 이란, 그 다음에 더 넘어서 시리아 또는 뭐 데블림이라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동로마였던 이스탄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리아나 이스탄불까지 갔냐 안 갔냐 이 이야기는 아직도 논쟁이 많은데 여하간에 거기까지 내용이 있고 다시 이제 총령 그래서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온 그런 기록들이 그 왕호 천축국전입니다. 그러니까 왕호 천축국전은 사실은 아시아 대여행기입니다. 아시아 대여행기. 그래서 이제 이 왕호 천축국전 중에 지금 남아있는 그런 원문에 남천축국에 가는 길 중에 이제 오원시를 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 한문을 역시 살펴보면 월야 첨향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밤에 고향길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타향에서 고향 그리워서 이제 그 고향 방향으로 한번 봤겠죠. 올려다 보니까 그래서 바라보니까 분 섭섭귀 그랬습니다. 뜬구름은 덩실덩실 돌아가네. 뭐 좀 둥실둥실 돌아가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함서 공거편 풍급 불청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서 편지를 봉해서
공손이 그 가는 편에 좀 주려고 했더니 풍급불청해. 그래서 또 바람이 어떤 급하니까 그 돌아오는 것을 듣지 못한다. 이게 이제 그대로 해석하니 그 장면을 보면 이제 구름이 쭉 떠가니까 그 편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거기다 이렇게 했더니 휙 불어가지고 이제 가던 구름을 이제 가지 못하게 하니까 뭐 그걸 이렇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급 바람이 그냥 휙 하고 부니까 그 돌아옴에 대한 어떤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편지가 답장이 왔다는 소리를 못 듣는다.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아련함을 묘사한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면 아국, 천안북, 타방, 지각서 이렇게 또 됩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천안, 저 하늘가 끝에 북쪽에 있고 타방, 즉 인도는 지각서, 땅끝 서쪽에 있다. 이렇게 너무 거리감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죠. 인도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저쪽 북쪽에 하늘끝 북쪽에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죠. 일남 무유안 수위항임비 이렇게 나옵니다. 일남에 대한 어떤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베트남 현재 베트남을 그 당시 일남이라고도 일컬었다고 합니다. 일남 무유한 일남에는 기러기도 없으니 기러기 한자니까 기러기도 없으니 누구수 누가 위향임비 여기서 임이 중요합니다. 이게 계림을 향해서 누가 날아가리. 그래서 임이 이제 여기서 계림의 준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계림도 역시 신라 이전에 신라를 가리키던 그 나라명 중에 하나죠. 나라 이름 중에 국명 중에 하나인데 가만히 보면 그래서 개귀나 계림을 봤을 때 아까 귀축제사에서 나오는 개귀는 신라를 일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라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의정이 갔을 때가 삼국통일을 하지 아직 않았을 수도 있을 그런 시기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5, 6세기에도 불렀을 테니까 혹시 그것을 보면 또 신라만이 아니라 신라 고구려를 좀 통틀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 백제는 이제 조호관을 쓰지 않았다고 하니까 신라나 고구려를 통틀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여하간 여기서는 이제 해초스님은 이것 때문에 여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신라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인비 누가 계림을 향해 날아가리 이렇게 계림도 역시 말 그대로 닭의 숲이니까 당 신라 사람들은 닭이나 새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추정해 보면 새가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아마 그 하늘, 천과 어떤 매개자 역할, 뭐 메신저, 뭐 이런 가능성, 자유로이 날아다니니까 뭐 영혼을 뭐 하늘과 연결할 수 있는 뭐 이런 상징이 있겠고 실용적으로는 닭이나 새가 이제 알을 많이 낳으니까 단백질이나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공처.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가축을 길렀다 한들 뭐 소나 말, 돼지를 잡아먹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식품으로서 식품 제공하는 그 대상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개가 아까 이제 귀축제사에서 쿠쿠타 예설락 있잖아요. 그 쿠쿠타 예설락에서 타미러에서 쿠쿠담 그러면 닭이 됩니다. 닭이나 새, 쿠쿠담이.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 쿠쿠타를 산스크리트어로만 해석을 했는데 제가 타미러를 공부하다 보니까 타미러에는 이렇게 우리가 쓰는 닭이나 새 관련 어휘가 우리랑 똑같은 게 또는 비슷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일단 아까 쿠쿠담했죠. 쿠쿠담은 닭이나 우리말에 새 있죠. 새 타미러에서 새왈 새 똑같습니다. 앞에 첫 음절이. 그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닭을 꼬꼬꼬꼬꼬꼬꼬꼬 이렇게 부를 때 하잖아요. 걔도 똑같습니다. 타미러에도 닭이나 가금류를 꼬꾸 똑같습니다. 꼬꾸. 예.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는 제가 몰라서 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 구구타 외에 새와 관련된 낱말이 이렇게 타미러처럼 유사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미러에는 우리가 쓰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구려를 고리라고도 하는데 타미러에서 고리는 바로 새가 됩니다. 그러니까 쿠쿠담, 그 다음에 고리, 그 다음에 새왈, 그 다음에 코쿠, 그 다음에 기루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고대의 타미러권과 교류했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고대 한국어의 보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올해 1세기부터 그 이전부터 인도와 그렇게 먼데 교류를 할 수 있었겠느냐 라는 것을 근거를 우리 역사서와 또는 중국 어떤 저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우리가 이제 삼국유사의 가락국기, 그 다음에 의정이 쓴 대당서역 구법고승전 또는 각훈의 해동고승전 또는 이련스님의 귀축제사, 그 다음에 이제 해초 스님의 왕 오천축국전, 닭과 관련된 그 낱말, 그 다음에 새와 관련된 타미러와의 우리말과의 유사성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이른 시기부터 우리가 인도와 교류했음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인도와 타미러 간의 타미러가 어떻게 우리 한국 고대어의 보고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보시고 좋으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